오늘 제가 다룰 기업가는 월마트의 설립자 샘 월튼인데요. 그가 창업한 월마트는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죠. 종업원 수 역시 23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랍니다. 샘 월튼은 월마트를 세계 최대 기업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돈도 엄청 많이 벌었죠. 1982년부터 88년까지 월튼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하더군요. 그가 사망한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 4명이 재산을 상속받았는데요. 2005년 이 5명의 상속인이 미국 10대 부자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2022년 기준으로 월튼 가족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합치면 우리 돈으로 3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미국 소매점의 전설 샘 월튼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샘 월튼은 1918년 오클라호마 주에서 소규모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특히 그는 유년기를 대공황 시절에 보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하네요. 월튼은 집안 생계를 돕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온갖 잡다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튼은 천부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가난이나 불행의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예컨대 보이스카우트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글 스카우트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이스카우트 단원 중에 약 4% 정도만 올라갈 수 있는 지위라고 하더군요. 엄청 모범생이 아니면 도달할 수가 없는 위치랍니다. 그런데 월튼은 미주리주에서 최연소로 이글 스카우트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 예를 더 들지요. 월튼은 부모로부터 한 푼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미주리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요. 대학 시절에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ROTC에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ROTC는 대학생을 위한 사관학교 후보생 제도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가 있죠. 보이스카우트와 ROTC 이 두 개의 이력만 봐도 월튼이 어떤 사람인지 좀 짐작이 가지 않나요? 엄청 모범생일 것이고 리더십이 출중했을 겁니다. 사장님이라면 누구라도 탐낼 만한 인재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샘 월튼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JCPenney라는 백화점에 취직을 하는데요. 그는 여기서 18개월 동안 일을 했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 시절 월튼은 자신이 소매점 경영에 적합한 소양을 갖추고 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월튼은 군인 장교로 지원하기 위해서 JCPenney를 그만뒀다고 하네요. 그리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월튼은 고향 근처로 돌아가서 벤 프랭클린이라는 이름의 잡화점을 오픈하는데요. 이게 미국의 다이소 같은 소매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통업 전문 용어로는 균일가 점포라고 부르지요. 이런 종류의 소매점을 잘 운영하려면 원가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모범생 월튼은 원가 관리를 참 잘했던 모양입니다. 더불어 고객에게 싸구려를 판매하는 점포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진열 물품을 잘 정리하고 매장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월튼은 무척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이런 노력의 결과 월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중부지방 3개 주에 걸쳐서 16개의 점포로 확장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 그의 나이 43살에 아칸소주 로저스라는 도시에 월마트 매장 제1호점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 월마트는 이전에 벤 프랭클린 잡화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의 대형 할인점 시장에 뛰어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미국 소매점 최강자들이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던 소매점 업태가 바로 월마트가 뛰어든 할인점이었답니다. 할인점이라는 업태는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에 널리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백화점이 제공하는 온갖 사치스러운 장식과 서비스를 대폭 줄이는 대신에 백화점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한다는 아이디어였죠. 소매점의 주도권이 백화점에서 할인점으로 넘어가던 시대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할인점을 평정하게 되는 기업이 바로 월마트인데요.
사실 월마트는 할인점을 처음 시작한 기업도 아니고 다른 경쟁 할인점보다 특별한 자원이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월마트는 30년 만에 이들 막강한 경쟁 할인점들을 모두 제치고 1인자가 된 것이랍니다. 뭔가 달랐으니 승자가 됐겠죠. 월마트는 설립 초기부터 최소한 3가지 점에 있어서 기존 경쟁 할인점들과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그 첫째는 표적 시장을 다르게 설정했다는 점이랍니다. 기존 할인점은 대부분 미국 10대 대도시를 입지로 선정했는데요. 고객이 밀집해 있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겠죠. 반면에 월마트는 인구 5,000명에서 2만 5,000명 규모의 작은 시골 마을에 점포를 오픈했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월마트는 다른 할인점과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미국은 땅이 큰 나라라 월마트가 입지한 시골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자동차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즉 시골에 사는 사람은 월마트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또한 월마트가 선택한 입지 조건상 경쟁 할인점이 하나 더 진출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시골에 입지한 월마트의 전략을 월마트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월마트가 한국에 진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업을 접었었죠. 그 원인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토종 할인점들이 영업을 잘해서 월마트를 이겼다는 설명도 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은 땅덩어리가 작아서 이 첫 번째 월마트 전략을 쉽게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답니다. 월마트와 경쟁 할인점들과 두 번째로 다른 점은 가격 전략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쟁 할인점은 하이-로 가격 정책을 시행한 반면 월마트는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싱 정책을 시행한 점이랍니다. 이게 유통업 전문 용어라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하이-로 가격 정책은 대부분 소매점들이 사용하는 가격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롯데마트에 가서 코카콜라를 산다고 해보죠. 롯데마트는 평소에는 코카콜라를 1,000원에 팔다가 가끔 한 번씩 800원으로 할인해서 파는데요. 여기서 평소에 책정한 1,000원의 가격은 하이이고 할인된 가격 800원은 로에 해당하는 것이죠. 롯데마트는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많은 제품을 이렇게 하이로를 반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한답니다. 그리고 이 하이로 가격 정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부분 소매점이 채택하고 있던 가격 정책이었는데요. 왜 하이로 가격 정책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경영학 이론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이 말씀만 드리죠. 소매점이 하이로 가격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가격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요. 코카콜라가 1,000원에 팔든 800원에 팔든 상관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 즉 로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1,000원이면 사지 않고 다음에 와서 800원일 때 사든가 아니면 옆에 가게로 가서 사기 때문이죠. 월마트는 바로 이 하이로 가격 정책이라는 오랜 소매점 관행을 바꿔버린 것이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이소에 가시면 세일하는 품목이 없죠. 즉 동일한 제품을 어떤 때는 비싸게 팔았다가 어떤 때는 싸게 팔았다 그러지 않죠. 항상 싸게 파니까요. 그런데 다이소는 모든 제품을 싸게 판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바로 그 이미지가 경쟁력이랍니다. 즉 월마트의 Everyday Low Pricing 또는 EDLP 가격 정책의 핵심은 가격을 시간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사실 월마트의 가격은 하이로의 하이와 로의 중간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월마트가 EDLP 가격 정책을 시행하자 경쟁 할인점에서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던 많은 소비자들이 월마트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걸 소매점 업계에서는 점포 이동이라고 부른답니다. 월마트의 가격 정책에는 또 하나의 이점이 있는데요.
하일로 가격 정책을 시행한 할인점은 이 정책의 특성상 특별 할인 행사를 할 때마다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이를 홍보하는데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월마트는 변함없이 항상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다는 EDLP 가격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광고비를 줄이고 이를 고객의 이익으로 돌려준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점이랍니다. 월마트가 경쟁 할인점에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차별화 포인트는 정보 기술 및 물류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소매점 경영의 핵심은 품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고 또한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고를 늘리면 품절 가능성은 줄지만 재고 관리 비용이 올라가지요. 반면에 재고를 줄이면 재고 관리 비용은 줄어들지만 고객이 원하는 물건의 재고가 없어서 판매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죠. 월마트는 정보 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품절 가능성과 재고를 동시에 줄이고자 노력한 것이랍니다. 지속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서 월마트 매장 종업원은 이미 1983년부터 휴대용 스캐너를 활용했고 각 제조업체가 월마트의 실시간 판매 및 재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1990년이 되면 월마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점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미국인들에게는 월마트 효과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답니다. 이 용어는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적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에 월마트가 입점하면 반경 30km 내에 모든 소매점들이 도산하는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라고 하더군요.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샘 월튼의 혁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월튼은 할인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샘 월튼은 경쟁자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 위대한 경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쟁자와는 다른 입지를 선택하고 경쟁자와는 다른 가격을 선택함으로써 할인점을 완성한 탁월한 경영자라는 말입니다. 샘 월튼의 사례를 통해서 경영자 여러분들도 경쟁자보다 무엇을 더 잘해보겠다는 생각보다 경쟁자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